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네,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벌써 오늘이 11월 27일, 이번 주 지나면 또 다음 주부터는 2020년도 마지막 12월이 시작됩니다. 참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데 참 빠르게 달려왔네요. 지난 연초에 4.15 총선부터 또 전당대, 또 당을 추스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정치 환경에 맞는 투쟁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강에 이렇게 참 가파르게 왔습니다. 저 낙엽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좀 전에 방송하려고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 영동부역 국회대로 영동 사거리길을 플라타나무 수는 아직도 뭐 나뭇잎이 많이 있네요. 아직 추위가 안 와서 그런가. 네, 끈질깁니다. 이제 좀 떨어지겠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여튼 뭐 저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나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공화당 뉴스를 시청하시는 회동표 여러분들, 뭐 답답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오늘도 보니까 지우개님, 정유진님, 이만남님, 하키리님 이렇게 지금 방송 시작할 때 들어오셔서 저희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항상 관심 표명해 주셔서. 아무튼 뭐 이러한 시국이 언제까지 갈지 뭐 답답하고, 또 끝은 어디일까? 우리가 과연 이 주사파 정권을 끌어내고 대한민국 정상적인 체제로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희망과 꿈을 가지고 갑시다. 역사는 멈추지 않고 반드시 변화하고, 또 그 많은 염원과 동력들이 만들어지면 악한 세력들은 물리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고 염원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또 시작 전에 하나 시 낭송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7권 시집 중에서 또 첫 시집 당신이 날 부르면 여기 53페이지에 있는 시, 이 시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당원 동지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면서 한번 낭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부를 때, 이런 시인데 이게 이제 2000년도에 나온 시집이니까 벌써 20여 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항상 역사를 생각하면서 살아온 청상 뭐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뭐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있고 어디에다 뜻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데, 저는 좀 가정보다는 역시 국가와 사회라는 그런 큰 담론 속에서 묻혀 살아온, 가족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별로 좋은 모델은 아닐 거지만 또 나라를 생각하면 나름 또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나를 부를 때, 이 시 제목인데,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 애국 시민들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나를 부를 때, 나를 부르면 난 언제든지 달려가겠소. 밤이나 낮이나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그녀가 나를 부르면 몸부림치는 그리움으로 달려가고 또 뛰어가려. 얼마나 사무친 한이 맺혀 있으리까. 나를 부르면 씩씩하고 당당하게 걷든지 뛰든지 열심히 갈 겁니다. 믿음과 신으로 가는 큰 세상 여는 문을 힘들게 밀기로 한 약속을 지키렵니다. 힘들게 그러나 아주 장엄하게. 역사가 나를 부르면 온화한 넋의 위로가 없어도 크고 큰 저 대지와 우주의 흐름을 따라서 기꺼이 가고
또 가고 걷고 또 걷고 뛰기도 하고 필요하면 날고 날아서라도 영원한 역사여 숨결로 가렵니다. 이런 내용인데 요즘 같으면 우리 당원들 마음이 또 애국 시민들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나라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낭독을 해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서정지시도 많이 쓰고 했는데 요즘 같으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딱딱하고 투쟁적이고 분노하는 마음을 전하는 참여시를 읽을 수밖에 없고 좀 그런 면에서 안타깝습니다. 항상 뭐 저 스스로도 내가 봐도 좀 딱딱하고 요즘 같으면은 웃음과 유머와 여유보다는 어떤 분노, 결기, 투쟁 이런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이 돼 있어요. 이주시대 왕이 잘못하면 도끼 들고 선비들이 상소문 써가지고 대궐 앞에 가서 읍소하듯이 저도 꼭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좀 빡빡하고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세상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거는 둘째로 하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들보다는 좀 국회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그런 큰 사명을 가지고 싸워야지 뭐가 될 텐데 뭐 공수처법 개정안도 어제 법안소위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인가 여기 아마 상정돼서 통과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여기 오늘 기사 보니까 방송 오기 전에 초선 의원들이 국회 정론단에 가서 무슨 뭐 일종의 선언문 같은 걸 낭독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작동하냐? 당당하면 답해달라. 뭐 이게 지금 기사 제목인데, 응? 여기 보니까 이 성명을 통해 가지고 입법폭력, 청와대 하명의 통법부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 대통령이 취임 1296일째 벌어진 경자국치 이날,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반민주의 암흑으로 되돌린 이날을 계기로 우리는 저항의 입법 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포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고 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면 국민에게 잠시 권력을 이임받은 자로서 저희들의 임무는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는 국민들을 비로소 숨 쉴 수 있게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있다. 국민 여러분이 저의 힘이다. 문재인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맞겠다. 아주 뭐 말은 잘했으니까 그럼 투쟁을 이제 해야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도 있고 비서들도 9명씩 있고 저희 같은 사람보다는 투쟁할 여력도 있고 또 움직이면 언론에서 써주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성명서 하나 있고 집에 가서 편히 잠자지 말고 우리 당이 작년에 악법 투쟁하듯이 텐트라도 치고 초선 의원들이라도 나서라. 국회의사당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그거 안 막으면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앞으로 입법 활동하는데 큰 장애인이 될 텐데 바른 소리 하는 거 다 봉쇄되고 어찌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텐트 치세요 오늘이라도. 이런 정도의 국회의원들 초선 의원들 모여가지고 국민의힘 야당이라고 성명서 내고 의원회관 가가지고 시시석거리고 커피 먹으면 누가 쳐다보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작년에 우리 공수처법 투쟁할 때 우리 당원 한 분이 신나 뿌리고 분신 자살해도 보도 하나 안 되는 세상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 야당 국회의원들 현실인식이 아직도 혹독하지 못한 것 같아. 국민들이 전화해가지고 정말로 많이 돈 좀 내야 되겠다. 응?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 한 가지 제가 오버랩 되는 게 국내 정치 이야기하기 전에 좀 뭐 제목도 물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 제조 공장은 당장 문 닫아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사건 제조 공장. 하도 사건을 많이 만드는 주사파 정권. 그래서 사건 제조 공장이라고 제가 재미있게 그냥 붙여봤어요. 응?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사건을 너무 많이 만들잖아요. 사건이라는 거는 정상을 벗어난 대한민국 법치주의 틀을 벗어난 일탈 행위를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잘못된 이념으로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언행들, 만드는 법안들 다 사건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건 제조공장. 한 번도 경험해 못한 것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말이죠. 검찰총장 직무배제로 검사들 1100명이 지금 검단이 일어나지 않나. 이거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눈을 가지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나라 일에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울분에 차는 행동을 해야 될 텐데 관심이 덜하고 분노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일들이 지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온갖 신문들이 어제부터 난리예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에 왔는데 뭐 중국 내에서 뭐 서열이 한 25위 정도 된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와서 해야 될 의전을 중국 외교부장, 중국 공산당 중국 공무원 통틀어 가지고 25위 정도 되는 왕이 외교부장이 왔는데 뭐 중국 시진핑 주석 온 것처럼 온갖 호들갑에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나, 여당 야당 통틀어 서로 만나달라고. 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또 지금. 왕이 부장이 와서 세계에 미국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한국과 중국이 할 일이 많다. 노골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러 온 거예요. 미국을 견제하러 발언을 온 겁니다. 뭐 대한민국의 의전서열, 대통령, 국회의장부터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들,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제발 좀 만나달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로서 세계 11, 2위권 경제대국이 이렇게 저자세 외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중 정권임을 또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사건 제조 공장이야. 사건 제조 공장. 예? 그래서 과공비례다. 너무 지나친 거예요. 예?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뭐 국제사회에서 무게감도 없습니다만은 25분 지각했다는 거 아니야? 만나러 오는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상습적으로 일부러 말이야 늦게 가가지고 자기 존재감 드러낸다는데 뭐 교통이 막혀서 그랬다고. 얼마나 경시하면 그런 짓거리들 하겠어요. 예?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어제도 뉴스 나왔습니다만 이거 왕이 부장 잘 왔네요. 지금 중국산 군장비에 중국의 악성 코드가 지금 심어져서 우리나라의 군사정보를 다 해킹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는데 악성 코드가 심어. 이걸 좀 왕이 부장한테 어떻게 이런 걸 우리 한국에 파냐고 항의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야, 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죠. 대한민국이 주권국가 맞아요? 그 맨날 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이수혁 추미대사, 홍영길 뭐 외통위원장, 뭐 이인영 안미경 중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 원미 친중, 미국은 원리하고 중국은 가까이 하는 이상한 대한민국 다 갉아먹는 외교를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더라도 소리 없이 표시 안 나게 하는 거지. 노골적으로 반미 친중하는 인사들이 정권의 전면에 서다 보니까 견제할 힘도 없어요. 소선 의원들 구체적으로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쫓아가서 좀 따지고 말이야. 국회의원 면책 직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못 뽑아놓은 거야. 일을 하고 정말 분노하는 국회의원들 뽑아놨어야지. 야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제 왕이가 이렇게 오니까 마침 지금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갔을 때 오브라이언 백악관의 안보부 장관이 아마 아시아 순방할 때 반드시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아시아에 오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만 방문하고 한국은 또 패싱해버렸어요. 이거 왕이 부장 오고 말이야 이래 하고 또 노골적으로 자꾸 친중 노선 쪽으로 가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니까 미국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중요하다는 그런 방문입니다만 몇 번 약속하고 폼페이오 장관도 패싱하고 서너 번 패싱하고 또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패싱하고 베트남하고 필리핀은 지금 찾아가가지고 남중국해에서 반중국 대열에 좀 미국 편에 서달라고 요청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친중 정권의 면모를 잘 과시했네. 왕이 불러가지고 왕이가 세계에 미국만 있는 건 아니야. 중국도 있어. 이런 이야기나 듣고 말이죠. 미국이 이걸 모를 리가 있나요? 아주 괘씸한 거지. 그동안에 동맹국가를 이래 도와줬는데 이렇게까지. 더군다나 지금 뭐 장진호 전투 기념일 약 25,000명의 우방국 군인들과 전투 참가한 날 중국 공산당 핵심 인사 불러가지고 저지랄들 하니까 괘씸한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 미국 행정부의 한국 패싱이 이제 처음도 아니고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이거 뭐 우리가 말로만 항상 이렇게 합니다만 이거 친중 정권이에요. 친중 정권. 친중 정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쌓아온 재산권 자유 잘 보존되겠어요? 중국 공산당은 전체주의 정권으로 지금 더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북한을 끼고 문재인 정권이 그리 달려가고 있어요. 미국을 떠나가지고 일본을 떠나서. 그건 지금 갑자기 뭐 토착외국 반일 관제민족주의 하다가 뭐 스가 총리 있은 다음에 내년 도쿄올림픽 열리면 또 거짜 평화쇼 하려고 김정은 미국 대통령 초청해서 뭐 좀 해보려고 하다 뭐 갑자기 박지원 국정원장 가서 뭐 아무성 발언을 합니다만은 지금 미국이라니까 일본도 이 문재인 정권 보는 눈이 아주 그냥 곱지가 않죠. 일본도 아마 패싱할 겁니다.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중국만 그냥 예쁘다 그러고 왜 중국 편을 아무튼 안 드는 것 같으면서 들고 있으니까 한미동맹 때문에 조금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국 편을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왕의 부장이 와가지고 사드 문제 또 거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삼불 합의는 합의된 것이 아니고 안 지켜도 된다고 한국 인사들이 얘기해서 그걸 설명하고 얼굴을 붉히더라도 왜 동맹국가로서 우리는 미국하고 이 신의 때문에 중국하고 협조하는 게 여기까지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딴 얘기하고 저기 가서 딴 얘기하니까 나라의 국격도 떨어지고 신뢰성을 상실한 양치기 소년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응? 그래서 왕이 부장이 왜 이때쯤에 또 안 와도 될 때 지금 와가지고 중국 공산당 편드는 한국 이미지나 만들고 이러느냐 이겁니다. 응? 지금 장진호 전투 70주년 기념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항미원주 전쟁이 뭐냐 하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6.25를 왜곡하고 이러는데 미국이 불편하는데 오히려 장진호 전투 그 기념식에 우리 비중 있는 인사를 보내서 한미동맹을 과시해야지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 응? 케일 브라운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지난 25일 날 트위터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장진호 전투 70주년 기념일에 우리 미군과 한국군을 포함해 장진호에서 싸웠던 2만 5천여 명 유엔군을 기린다. 이런 메시지도 내고 또 그들의 영웅적인 행동은 유엔군이 적의 전선을 뚫고 9만 8천 명의 난민을 흥남부두에서 대합해서 했다 하면서 중국 공산당과의 그런 역사적인 적대감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냈는데도 이 정부가 계속 이러니까 여기 뭐 오겠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우리 정부는 왜 계속 이러느냐 이거야. 응? 그것도 또 대통령까지 만나주고 말이야. 강경화나 만나고가 모르는데 참 사대주의도 이런 사대주의가 없어요. 이 시절에는 지나친 사대주의로 망해가지고 일제 나라 다 뺏기더니 하는 짓거리들이 꼭 같습니다. 응? 집권 세력들 하는 거 보니까 왕의 부장 만나려고 말이죠. 서로 접견 기어들려고 난리 났다. 이런 기사가 여기저기 나고. 왕이 장관이 온 거는 야 미국만 세계에 있는 게 아니야. 중국도 있어. 새로운 정부 출범한 미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한국 패싱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동안에 미국이 얼마나 많은 경고도 하고 우려도 표시하고 점잖게 얘기했는데 계속 이렇게 미국에 등 돌리고 친중으로 가니까 아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바이든이 출범하든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인내할 만큼 한 것 같아. 미국도 내가 보기엔 더 이상 뭐 물러설 구석이 없을 정도로 왔다. 에? 일본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무슨 민족주의를 지지세를 결집하는데 지소미아까지 파괴하는 이 정권에 무슨 신뢰성을 주겠어요. 왔다 갔다 하고 다 끝난 그런 외교 신뢰성이다. 일본도 뭐 패싱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제사회에서 이 문재인 주사프 해결과 인권 해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대북 문제의 특수성을 이야기로 자꾸 말장난하니까 이제는 7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소중한 자산들이 많이 달아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핵 가져도 이상 없다는 듯이 자꾸 두둔하고 말로만 비핵화하지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말이야, 이 자식들이 정말 비핵화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북한하고 짜고 치면서 중국 공산당하고 놀아나면서 우리를 왕따시켜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계속 힘들은 눈초리를 보고, 결국 이런 사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북한 핵이 방사정포가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적화하려고 있는 거지 어딜 겨냥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말. 학생운동회 때 순진한 민족주의자들 그런 관념 가지고 뭐 통일하면 우리 핵이 우리 거 되고 미국을 견제하려고 그런 거 만들어요?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응?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응? 한미동맹이라는 핵우산 대신에 중국이 우리 안보는 책임져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이제 거의 끝났다. 내가 보기에는. 응? 그래서 민족대 외세 논리로 맨날 이분법적 논리로 반민화 외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파괴한 거는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닙니다. 왕이 부장 서울에 와서 지금 하는 행태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고, 예? 4대 외교에 좀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동안에 모든 걸 잃은 국가고, 분단 극복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균형된 관계를 잘 정립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집단안보체제라든지 또 다른 동맹체제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을 견제할 때 우리의 독립을 보전하고 통일을 할 수 있는데, 이따위로 하면은 아무것도 될 것이 없다.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아니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하면은, 예? 지금 군대 말이죠, CC 카메라 파는데 악성 코드 심어가지고 군사정보 빼가려고 하는, 이래도 항의 하나 못하는 나라가 이게 대한민국의 주권국가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좀 좋은 소리 좀 하고 칭찬 좀 하려고 그래도 말이죠. 한 이런 거나 좀 뜨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도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응? 당원 동지 여러분, 참 뭐 그리고 어떻게 어제 오늘은 또 뉴스에 지금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한 거 가지고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검사들 1100명 이상이 지금 반 이상이 실명으로 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철회하라고 이런 성명서를 내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차관급인 고검장,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지검장 26명 중에 3명 빼고 23명이 윤 총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법치 훼손하고, 이거는 검찰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상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내가 봐도 그래요. 무리수도 이런 무리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추미애 씨는 무시하고 그냥 법대로, 법이 어디서 내가 보면 그건 뭐 옳지도 않은 법이잖아요.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아마 참 본인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참 속으로 많이 찔릴 거예요. 그냥 정권 유지하고 정권 창조하는데 도움이 되면 양심이고 법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고검장, 지검장 26명 중 빠진 3명은 역시 추미애 씨하고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주사파 권력에 지금 충실한 신분권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빠지고 다
참여했다. 과거에는 그냥 평검사들이 연판장 돌리는 수준이었지만은 지금은 뭐 차관급 고검장들이 가세하는 초유의 이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권당이 지금 이런 사태를 초래해놓고 뭐 자성하지는커녕 오히려 검사들을 비난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국회 앞에 기자회견 연설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문제인식, 문주주의지 문주주의. 문제인식만 있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이거저거 그냥 찍어 발라가지고 억지 논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검찰 조직 붕괴되면 누가 좋아합니까? 북한이 좋아하죠? 대공수사형량 다 붕괴되고, 그렇지 않아도 경찰법으로 국정원 수사형량도 다 국정원법 개정하는 거 보니까 경찰청으로 줄 텐데, 그나마 마지막 살아있는 그 지성들의 썩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검찰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현장을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현장이다. 아니 본인이 장관도 임명하고 검찰총장도 임명하면서 그냥 뒤에서 뒷짐지고 나 몰라라 하고 피를 안 묻히겠다고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거 뭐 멀리서 이유 찾을 것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 검찰이 월성 원전 수사 경제성 조작한 것 조기 폐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지금 계속 수사하면서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임종석 씨도 좀 소환해 수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권력에 지금 심장부로 검찰이 칼을 들이대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패족이라고 하면서 한때 정권 비리 게이트로 추한 모습을 보였던, 앞이 뻔히 보이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권의 충견들 뺀 양심의 소리를 내는 세력들은 검찰이고 어디고 난도질해서 다 치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이런 걸 우리가 어디까지 용인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응? 뭐 지금 이 사태가 뭐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조금 전까지 추미애 씨 하는 말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그러는데, 참 잘 밀어붙여 보시죠. 이거 추미애 씨 이런 행태가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빨리 끝내야 될 정권이지만 정권에 큰 부담이 될지 곧 증명이 될 겁니다. 여기 뭐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윤석열 씨를 지지하고 있네요. 윤석열 씨가 뭐 다른 과거 행적은 얘기할 거 없고, 단지 지금 권력형 개입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에 대한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렇게 물어뜯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아까 뭐 많은 신문들이 이 주제론을 다루고 있는데, 네? 한 메이저 언론도 한 칼럼을 통해 가지고 마침 뭐 저쪽 집권여당은 윤석열이하고 추미애가 싸우는 걸로 아는데 누가 싸운 적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추미애 씨가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하는 거지 싸움 건 적도 없잖아요. 네? 추미애 씨가 일방적으로 가해하는 것이고 갈등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정당한 업무하는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이지, 그걸 오늘 메이저 언론에서 칼럼을 통해서 누가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친문 세력의 목표는 정권 겨냥한 수사에 쐐기를 박아서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사법 시스템을 다시 한번 길들여 가지고 정권 창출 도구로 개조하는 것이다. 오늘 칼럼에서 명쾌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망가졌어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응?
이렇게 망가졌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제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하고 어떻게 정권을 찾아오고 한낱 투쟁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지만 할수록 악랄해지고 말이죠. 안하무인이고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고 하늘이 노할 텐데 어떻게 하늘이 노할까 궁금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어안이 벙벙.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 지금 정기국회 막바지에 많은 법안들 처리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르게 그냥 악법들이 막 통과되고 있어요. 전체주의로 가는. 지금 제가 들으니까 집권당이 약 15개 정도의 법안,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앞으로 좌파 독재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주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내년 대선 때 편하게 선거 치르려고 하는 법안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기업규제 3법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대공 수사기능을 경찰에게 주는 경찰청법하고 국가정보원법 이거 안 되잖아요. 알다시피 간첩 잡는 일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국내 국제정보까지 다 연결돼서 전문가들이 10수년 동안 노하우를 통해서 정말로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적 일적 자원을 투자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말이죠. 그 전문 요원들을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고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전문성이 지금 경찰청에 이전한다. 이 나라 이거 간첩 잡지 말라는 이야기지.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만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감독그룹법 뭐 이 법이 지금 뭐 일반 시장경제와 자유시장 논리에 반하는 그런 조항들이 많다는 걸 설명이 이미 들을 수 이런 법들을 다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뭐 의석 좀 있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임대차입법, 전월세대라는 이런 법도 그렇고 민주주의 원리가 다수족대로 다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구 과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 입법 독주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뭐 국회만 보면은 정말 우라가 터져가지고요. 마지막 보는데 국민들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그 많은 비서진들을 두고 정부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행정부 기타 기관들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대법원도 견제하고 전혀 써먹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권력의 신여로 전락해서 갑질들이나 하는 말이죠. 야당은 무기력한 모습이나 보이고 이러려면 다 총사퇴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각성이라도 시켜서 다시 판을 짜든지 그럴 용기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보니까. 에이고 뭐 아까도 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인영 씨는 뭐 통일부 장관인지 종북부 장관인지 북한에 백신이나 주자고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 나눠줄 백신도 지금 구하지 못해가지고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보면 늦장 대응이나 하고 말이야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북한 주민들 먼저 생각하는 이인영 씨는 민족주의자입니까? 북한주의자입니까? 북한 우선 공급론이 어디다 나옵니까? 국민들 지금 고통받는 거 생각하고 공포 속에 사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국무회의라는 이런 자가 있다 소리나 하고 말이죠. 응? 그래서 통일부가 북한 신기관리부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 서울 평양에 대표부서 설치하자, 개성 신의주 나진선봉 연락소 설치하자, 남북경협 하자. 대기업 바쁜 대기업 총수 또 임원들 불러놓고 말이죠. 얼빠진 소리는 하고 정권 바뀌면 다 국정조사 해가지고 너무나 엉뚱한 짓들 하니까 다 밝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이 탄시일날 그 광화문에서
그 추모한 행사 그걸 하는데 그렇게 탄압하고 국회의원송이 못 가져가게 하고 말이죠. 2중 3중으로 울타리 해가지고 10명 이상 못 들어가게. 그런 사람들 민주노총 집회 25일 날 하는데 물론 뭐 쪼개서 하긴 했습니다만 대처하는 거 보니까 참 외국 세력을 대하는 이 정부하고 뭐 이 정권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집회하고 이 정부가 지금 대하는 자세를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종합부동산세는 또 올리더라도 좀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려야지. 제가 들으니까 이것도 지금 서민들 가슴을 아주 매우 아프게 하는 정책 폭정입니다. 정책 폭거. 정책 폭력이라고 봐야 돼. 예를 들면 잠실 주공아파트 83평방미터짜리 올해는 지금 종부세를 249만원 내는데 내년에는 378만원 내고 2022년도 2년 뒤에는 553만원으로 뭐 2배 이상이 올라가 버리네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전세값 30평대가 20억이랍니다. 종부세는 뭐 2배, 조금 전에 봤더니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입은 그대로고, 코로나로 뭐, 물론 뭐 봉급받아 먹고 자본가들이야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민들은 수입은 그대로나 줄어들고 뭐 죽을 지경인데 세금만 이렇게 늘어나고. 공시가격 상승률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 평균은 5.9%, 서울은 14.7%. 그리고 시세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나눠주겠다는 그런 발상인데, 그래도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국민이 수긍하는 그런 타이밍을 주고 좀 국민을 설득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없고 그냥 뭐 부의 분배니 뭐니 하면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걸 보니까 국민을 생각해서 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의 그런 기운을 완전히 빼서 이상한 사회로 만드는 그런 교도부로 만드는 것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야, 또 뭐 요즘은 또 뭐 유행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가덕동공항 파동을 보면서 공화국이란다. 공화국. 가덕도 공항 문제로 뭐 야권이 분열하고 국민들이 여론이 막 여기저기 사보려를 되니까 내년 또 대통령 선거 때 어차피 표 받으려고 부산시장 표 받으려고 가덕도 공항 꺼냈는데 이낙연 씨 뭐 대구도 이제 신공항을 특별법을 만들겠다.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 만들겠다. 국민 세금은 뭐 그냥 쌈짓돈이에요. 표만 되면 그냥 다 팔아서 나눠줘도 정권 유지하고 표만 되면 된다는 이미 뭐 도가 넘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여기저기 선물 줄 테니까 입 다물라. 다 퍼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저기다 돈 뿌리면 다니는 그걸 견제를 못하니까 야당에서. 오히려 뭐 야당도 좀 포퓰리즘 경쟁하고 있잖아요. 응? 부산 가덕동공항 문제 나오면 그 정도 그 정책 포퓰리즘이더라고. 일단은 지역구 의원들도 선거에 뭐 떨어질까봐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일단은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한산이 찢겨져가지고 부산 지역 의원들은 환영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뭐 밀양공항파 무슨 가덕도파 김해공항파 야당도 이렇게 지리멸멸하고 좀 있으면 이제 경기도 수원에는 왜 공항 안 지어주냐고 그럴까? 다른 데 다 지어준다고 그럴까? 수원시도 그러고 뭐 예전에도 보면 선거 칠 때마다 표 얻어서 권력 유지해야 되니까 공항 지어준다는 얘기는 그냥 뭐 유행어가 됐어요. 노태우 전 시절에는 경북 예천공항 만들어요. 김영삼 시절에는 양양공항 다 적자 나고 있잖아요. 김대중 시절은 무안공항. 이건 완전히 정치 사기 매표 포퓰리즘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수천억씩 적자나는 걸 보면서도 또 거짓하라고 말이죠. 쇠 빠지게 국민들 벌어서 세금 내니까 부채는 늘어나고 권력 잡아가지고 좀 이인받았다고 겸손하게 가장 아끼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냥 표만 되면 뭐 그냥 막 뿌려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견제하는 장치가 없어요. 주사파를. 언론도 몇 자 쓰긴 합니다만은 뭐 그 선에서 끝나고 야당도 그 선에서 끝나고 뭐 이제 선거에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뭐 코로나 자금 뭐 긴급 재난지원금 3억 6천원 3조 6천원인가요? 그거 먼저 편성해서 나눠주자고 또 역공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다들 미쳤어요. 나눠주는 거 좋고 받는 건 좋지만 좀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 2세들이 나중에 똥바가지 뒤집어 쓰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국회가 그런 걸 견제하고 균형점을 찾고 국민들의 의견을 쓰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만드는 데가 아니고 매표행위를 하는 경쟁소로 바뀌었어요. 매표행위 경쟁소. 국민 속여서 표 받아와서 당장 달콤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거든 전 부산시장 성추행한 거 그거 무마하려고 10조 원을 퍼붓겠다는 발상 참 아무리 생각해도 10번 100번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말이죠. 월성유록이 폐쇄할 때 경제성 조작해가지고 대통령 입만 맞추더니 김해공항 괜찮은 걸로 나왔는데 국제적인 검증단의 의견도 무시하고 또 조작해가지고 말이죠. 가덕도로 가는 모습도 그렇고 표만 얻으면 그냥 속된 이야기로 뭐 뭐든지 할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 제목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건 제조기 문재인 파쇼 정권 공장 문 닫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한자성어로 적반하장 내로남불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는 뭐 이제 너무 흔한 말이 됐죠? 그래서 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갈수록 썩어 뭉들어지니까 어디서 접점을 찾아야 될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기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대한민국 헌법 1조이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민주공화국론이 거기서 있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신문에서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문재인씨 문칠 싸가지고 문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데인데 그 신문에서 쓴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꿔서 읽어야 할 지경으로 헌법에 유린되고 있다는 지적들을 이제 언론들이 언어가 좀 거칠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냥 국가 시스템까지 조작해서 동원하고 불법과 부정도 합법과 정의로 둔갑시키는 이건 뭔지 조작 사기꾼들이 돼 있잖아요 지금. 집권당 대표도 총리도 나서서 산업자원부 가가지고 정세균 총리는 뭐 치아를 했다는데 경제성 조작하는데 이익을 담당한 가짜 보고서 만든 놈들 치아했다는 게 도대체 그게 뭐 거의 도둑놈들 수준이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저도 갈수록 언어가 거칠어져요. 간첩 담는 기능을 다 없애가지고 국가의 공권력 대공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를 소리소문 없이 이제 해서 오늘 부분에 다 통과시킨답니다. 또 경찰청은 그동안에 전문 수사요원 간첩 담는 기능 있었던 거 다 없앤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동안에 간첩 수사를 전담해온 1600여 명의 경찰 요원들을 수사경찰로 전환하는
그런 지금 방안도 검토 중에. 북한은 계속 간첩 많이 보내고 대남 적화 전략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로 옥죄해 오는데 우리는 무장해제하고 뭐 9.19 군사합의로 수전선 열어주고 말로만 비핵화하고 종전선언이나 하자고 하면서 어디 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존할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작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작업을 모르겠어요. 그들은 뭐 본인들이 학생운동할 때 그런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그것이 뭐 살기 좋은 세상이라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무모하고 해서는 안 되는 그나마 5,000년 역사에서 반쪽입니다만 이 정도 읽어놓은 거마저 그냥 싹 후퇴시키고 법칙까지 파괴되는 이런 그들 스스로는 이걸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세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든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그나마 이 정도 와가지고 우리가 동남아라도 가서 대접을 받던 대한민국은 거꾸로 지금 추락시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꿈과 희망을 빼앗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짓거리들입니다. 짓거리들. 저도 좀 언어를 세게 쓰입니다. 짓거리들. 오늘 보니까 지금 뭐 설화설아님, 장민님, 박요셉님, 휴가신부님, 허카리님, 김영준님, 지혜로운 원장님, 잘은 안 보입니다만 많이 와서 제 토크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하고 뭐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같은 심정. 박태우가 그냥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런 현실을 고백하고 고발하고 그나마 좀 알려서 우리 잠자는 국민들 깨울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매주 이렇게 저도 피곤하고 힘드니다마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문제도 어제 오늘 보도되는 거 보니까 뭐 이제 확진자가 538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좀 중국 애들 오는 걸 싹 저 대만이나 몽골이나 이런 나라를 좀 싹 막아버리고 철저하게 정치 방향하지 말고 더 했으면은 더 잘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응? 지금 중환자용 병상이 며칠 뒤면 바닥에 날 판이라는데 지금 토목공사하고 표 넣는다고 쓰는 예산들 제발 좀 병상 만드는 데 쓰고 국민들 공포에 떠는데 치료나 잘 받을 수 있게끔 병원이나 짓고 그런 데 쓰세요. 그런 건 안 하고 엉뚱한 말이죠. 선거때 표 얻어서 그 알량한 권력이나 유지해가지고 나라의 곳간 다 말아먹고 민주질서 파괴하고 그 좋은 전체주의와 비슷한 중국 공산당 닮고 북한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 독재국가 닮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정신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구, 하여튼 왕위부장 문제 여기 오는 시점부터 해서 뭐 일본의 동경올림픽 문제부터 해서 지금 뭐 추미애가 만들고 있는 범란 문제, 가덕도공항 문제, 원전 폐쇄 문제 등등 이거 도대체 상식을 가지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공수처법 아마 국회 본회의 들어가 통과되면 우리도 다음 주부터 투쟁합니다만 우리가 뭐 힘이 원외 정당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쟁을 합니다만 이거 통과되면 아마 헌법위에 군림하는 정치 세력이 배양하고 우리같이 양심과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세력을 탄압하는 아주 독극물 같은 악법 중의 악법이 될 겁니다.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그 아시죠? 이걸 뭐 명분은 반부패 수사한다는 걸 명분으로 만드는 아주 초법적인 기구인데 헌법적인 권위를 부여한 초법적인 기구인데
사정을 통해 가지고 전체주의적인 공안통치 체제를 구쳐온 그런 1등 공신이 국가감찰위원회법입니다. 공수처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그 잘난 선량님들은 이게 문제없다고 그러고 부패 수사만을 위해서 있다고 그러는데 헌법은 뭐하러 있으며 대한민국 법칙에는 뭐하러 있습니까? 자꾸 법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법이나 잘 운영하고 기존에 있는 검사들 양심에 맞게 수사나 하게 내버려 두세요. 검찰개혁이라고 저렇게 탄압하고 그러지 말고.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 뭐 저도 가끔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암울했던 일제시대에 우리 저항 시인들 생각이 많이 합니다. 무슨 심정으로 이육사 시인이 광해라는 시를 썼고 윤동주 시인이 차지찬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를 썼을까? 또 한용운 님이 님의 침묵을 통해서 뭘 얘기했을까? 이제 시심도 이쯤 되면 서정적인 시심은 안 돼요. 참여 시심, 전투적인 시심으로 싸워야 됩니다. 대한민국 언론도 이렇게 이 정도 써서는 안 됩니다. 하기야 뭐 대한민국을 이끌어온다는 보수적인 조정동들, 과거에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권력과 사주를 위해서 언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초계같이 춘추필법으로 오직 국가의 이익과 국민을 위해서 언론 정신으로 싸워야 됩니다. 제가 요즘 대한민국 언론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도하는 모습이, 물론 미국의 뭐 주류 언론들이 뭐 뉴욕 타임스라든지 CNN, 워싱턴 포스트 등등 미국의 많은 뉴스 매체들이 아직은 끝나지 않는 미국 대선을 바이든 후보를 당선자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언론들도 그대로 뺏겨서 그냥 보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은 지금 미국 대선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본격적인 지금 선거 소송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경합주 중에서도 특히 뭐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몇 개, 7개 주인가요? 이런 데는 지금 네바다 주는 뭐 조금 약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다 지금 선거 소송에 들어가는 차별이 있고 지금 그 이쪽에서 지금 형사소송까지 내면서 이게 단순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누가 뽑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 민주주의가 과연 건강하게 지켜지느냐, 과연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역사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뭐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이상하게 자꾸 한쪽 면만 부각시키면서 트럼프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주에서 선거인단이 certify, 인증이 안 나고 미국 주의회에서 그걸 결정을 안 해주고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상하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잘못하면 하원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고 연방법원에서 방법을 결정해야 되는 이런 순간까지 와야하는데 이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좀 조명해주고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도 객관적으로 좀 조명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언론 보도만 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또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문제는 바이든 후보가 대세를 가지고 많은 선거인단을 현재까지 확보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경합주 지금 6개 주인가요? 여기서 선거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이 잘못하면은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확정이 미국의 법원의 판단에 가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조정동은 그것도 좀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바이든 당선자가 발표하는 뭐 내각 명단, 스팀 명단만 하는데 좀 그런 면은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일요일 날은 우리 유경수 여사님 탄신 기념일 있죠. 우리 당은 옥천에 있는 생가에 가서 1시에 앞에서 뭐 좀 뭐 또 코로나 때문에 100인 이상 안 된다니까 기자회견
소규모 집회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할 거고요. 그 전에 대표님께서는 9시에 아마 박정희 대통령님, 유경수 여사님 묘소를 참배하고 아마 옥천에 가실 것 같습니다. 여건이. 그것도 요즘은 하도 통제를 하니까 당원 여러분들이 쫓아다니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행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번 한 주도 정신없이 갔습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초돼서는 안 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